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월 22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고 이게 무슨 일인가 좀 싶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갑작스런 충돌. 자, 아직까지 속 시원히 그 경과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사퇴 요구가 있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 사퇴 요구가 없었다 답하는 대신에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관섭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퇴 요구를 했는데 이관섭 실장의 뜻이 아니죠.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퇴를 요구했다. 그런데 사퇴를 요구를 거절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사퇴 요구를 한 이유가 일단은 가장 궁금하죠.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 좀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복합적인 것이 아닌가. 일단 도화선이 된 것은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입니다. 김경률이 지난 17일에 JTBC 그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상당히 가벼운데 제가 이 김경률 그 오늘도 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니 기자들과 만나서 막 웃으면서 끌끌 웃으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가벼워 보입니다. 이 진중하고 본인이 사태를 일으켰는데 이 웃음을 계속 보이면서 대처를 하는 모습이 가볍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17일 JTBC 유튜브에 출연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김건희 여사의 소위 말하는 그 디올백 그 처리 문제를 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있다. 뭐냐면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 그리고 난잡한 사생활. 자, 이걸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모르는데 마리 앙투아네트하고 같이 취급을 해버렸죠. 자, 그리고 이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불러왔다 하는데 단두대에서 또 처형이 된, 자, 그런 일을 비유를 해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켰는데 어쨌든 이것이 직접적인 아마 도화선이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게 도화선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배우자에 대한 모독도 있지만은 한 커플 더 벗겨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프레임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법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김건희 악마화, 김건희 마녀사냥, 이쪽으로 총선의 틀을 잡아가고 거기다가 이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 김동률이 한술 더 떠가지고 이 마리 앙투아네트 이야기까지 다 해버렸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하는 이것도 어처구니없는 일이고 또 그런 행동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어렵게 만드는 민주당이 설치한 대선 때부터 계속 쳐온 그 프레임에 부안해동을 할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뜨는, 자, 그런 상황이 도화선이 됐는데 직접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아마 그 전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고 나서 민주당 패널들이나 민주당 쪽에서, 야당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바타 아니냐, 과거 검찰 시절의 인연을 가지고 아바타 아니냐, 술 안 먹는 윤석열, 이런 식으로 막 또 비꼬고 조롱을 했죠. 자, 그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한 달 정도 됐는데,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나서 36번의 공개 발언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전에 김기현 대표 시절에는 번질나게 용산을 왔다 갔다 했는데 용산도 찾아가지 않고 간도 방문도 안 했다. 자, 그래서 차별화하고 있다. 거기다가
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제가 완전히 여권의 어떻게 보면 중심으로 서 있는 상황이죠. 총선에서 이 윤석열, 이재명 구도보다는 한동훈, 검사 한동훈, 이 피해자 이재명 구도가 유리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좀 약간 정치적으로 뭐 정책적으로 할 건 다 합니다. 국정 운영을 하는데 정치적으로 좀 뒷전에 밀려나는 뭐 이런 그 상황이 조성이 되고 있는 그때 이 김경률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에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그 말을 어떻게 지적을 하고 질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당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디올백과 관련해서 이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든가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다. 자, 이런 말이 또 그 김경률의 마리 앙투아네트 이 발언과 같이 섞어지면서 윤석열 그 대통령이 이 민주당에 놀아나는 것 아닌가, 나를 공격하는 자 그런 그 생각에서 이 사퇴를 요구를 했다. 자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공개하지 못할 공개되지 않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나타나는 상황은 그것 외에는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충돌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한동훈 비대위 그러면 대통령실 관계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빨리 김경률을 그 해촉을 하고 비대위원회에서 해촉을 하고 본인은 오늘 뭐 비대위에서도 계속 총선에 나갈 듯이 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쩌고 했는데 일단 김경률 리스크를 먼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언론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막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리고 이 상황에서 또 뭐 괴담도 막 나돌고 있습니다. 괴담이 한 두 가지가 나돌고 있는데 하나는 이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비대위원으로 올 것이다. 이런 괴담이 또 그 여의도 주변에서 돌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이게 전략적으로 흘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나 아니면은 뭐 이준석 쪽이거나 뭐 이런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국회에서 국회 주변에서 파다하게 뭐 찌라시 형태로 저한테도 막 문자가 오는데 뭐냐면은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위원장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윤리위에 해부시켜서 낙마시킨다. 그래서 원희룡 비대위를 띄운다. 그 윤리위에 해부하는 이유는 뭐냐? 그건 이제 찌라시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유를 만들어줄 것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이 사천, 개인적으로 공천권을 행사를 했다. 그 김경률, 이렇게, 이 마포을에 내세우는 문제. 그런 거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망하는 겁니다. 국민의힘뿐이 아니고 용산도 망하는 거죠. 비대위, 한 달 만에 또 비대위. 그 전에 이준석, 그거 난리쳐서 비대위. 김기현 갔다가 비대위. 그런데 또 한 달 만에 이거는 그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이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죠. 근데 이걸 지금 한쪽에서 부추기는데 그 부추기는 세력은 또 괴담까지 막 만들어냅니다. 괴담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 약속 대련이다. 과거에 뭐 태권도나 이렇게 그 격투기를 해보신 분은 약속 대련이 있고 자유 대련이 있죠. 약속 대련은 딱 짜여진 대로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대결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약속 대련이다. 그러니까 이거 짜고 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짜고 친다. 이런 말을 어처구니 없이 좀 일부 그 정가에서 막 퍼뜨리고 있는데 여권의 우파라는 일부 패널도 보안회동에서 이게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또 짜고 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일을 어떻게 이 짜고 칠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걸 또 대표적으로 퍼뜨리는 자가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말은 개혁 해놓고, 얼마 전에 이 한동훈 위원장, 던킨 도너츠, 가짜 뉴스 퍼뜨리고, 오늘은 또 이 한동훈, 윤석열 갈등설에 놓으니까는 뭔가 한 것을 잡았다고 신나서 또 오늘 좌파 유튜브에 나가서 이 괴담을 또 퍼뜨립니다. 이준석. 또 드리기 싫지만은 어쨌든 이 일부 우파 유튜브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동훈과 윤석열의 약속대련 같아. 이준석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대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한동훈을 띄우려는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상 극적인 변화가 없다. 그래서 소위 한동훈 영웅 만들기를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한동훈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팩트도 틀리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은 김경률이 오늘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그리고 한동훈이 자신의 거치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점 이런 것을 근거로 들어서 둘이 약속 대련을 하는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이 김경률 오늘 비대위에서 발언 사과한 거는 마리 앙뚜아네트 이 발언이 아니고 그때 TK에 출마하려는 후보와 수도권에 출마하려는 후보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 이렇게 갈라치기 한 거. 그거 사과했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거치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은 거부했다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 괴담을 퍼뜨리는 이 사람들도 있고 또 약속대를 한다고 또 원희룡 비대위원장설도 있고 그런 설도 퍼뜨리고 하는데 이 문제가 하루속히 오늘 중이라도 빨리 정리가 돼야 되겠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대면을 해서 그동안 주변에서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이간질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악화됐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간질 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 정면 충돌할 게 아니고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서 괴담을 다 제거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